네, 안녕하세요. 세라국어 민지쌤입니다. 자, 이번 작품은 만분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만분, 분노에 가득 차다 이런 뜻인데요. 최초의 유배 가사이기도 합니다. 억울하니까 분노가 생겼겠죠. 임금에게 충성스러운 말, 즉 직언을 하다가 유배를 가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하늘에서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던 선녀가 자기인데 이제 벌을 받아서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고난을 겪고 있다고 쓴 거예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옥황상제가 하늘에 있고 자기는 옥황상제를 모시는 선녀. 그리고 이거 다 비유죠. 선녀가 누구예요? 화자죠. 근데 선녀는 여자잖아요. 남자 신하인데 우리는 남자예요. 여성 화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이렇게 여성 화자를 썼냐? 뭔가 그리워하는 시를 쓸 때는 여성이 남성을 그리워하는데 되게 보편적이고 누구나 공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여성 화자를 썼고 또 아무래도 주제, 그리움을 부각하고 강조하는데 여성 화자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러면 옥황상제는 임금을 비유한 거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잘 지내다가 시각화시켜 봅시다. 인간 세계에 내려왔는데 선녀인 자기만 이제 내려와서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천상백옥경 11호 어디인가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려졌으니 구름에 자청전이 가려졌대요. 그러면 천상의 백옥경은 자,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옥황상제가 머무르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원관념은 뭘까요? 바로 임금 계신 궁궐인 거죠. 자, 자청전도 마찬가지 오세군 깊은 곳에 가려져 있대요. 천문 9만리, 하늘의 문은 9만리나 떨어져 있어서 꿈에서도 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멀대요. 차라리 죽어서 억만 번 변화하여 자, 내가 억만 번이나 다시 태어나서 뭐가 될 거래요? 두견새가 될 거래요. 두견새는 자귀라고도 하고 귀촉도라고도 하고 피토하면서 우는 새예요. 한의 이미지입니다. 이와 같이 위해서 이렇게 나의 한을 못 풀어내면 삼청동 안에 저문 하늘 구름이 되어서 바람에 흩날려서 임금 계신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상제 앞에서 나아가서 흉중에 가슴에 쌓인 말을 실컷 아뢰리라. 자, 여기까지가 바로 화자가 죽어서 되고 싶은 것들이 쭉 나열된 거죠. 두견새와 구름, 뭐뭐 넋이 되어 구름이 되어 이런 거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하죠.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하면 운율이 생기는 건 기본이고 강조가 되는 거죠. 내가 죽어서도 임을 쫓겠다라고 하는 임금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느껴지죠. 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말다하지만 촉액의 후신인가 상심도 한이 없고 가태부의 넋인가. 자, 여기도 비슷한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촉액의 후신, 가태부의 넋 이해 안 되죠? 이거 중국의 고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사를 가지고 왔다. 고사 인용. 촉액은 구런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명나수에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누명을 억울하게 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자, 내가 촉액의 후신인가? 그러면 촉액의 그 한이 나에게도 전달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을 촉액의 후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가태부도 마찬가지. 뭐 자살하진 않았지만 억울함을 쓰고 유배를 간 그런 충신입니다. 자,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한스러운 처지를 강조하고 있네요. 한숨은 웬일인가 형광이 고향이래요. 여기서 형광은 진짜 고향이 아니에요. 유배지예요. 근데 10년 동안이나 유락하니까 유배지가 고향처럼 느껴지는 거죠. 백구와 벗이 되어 농촌이니까 자연과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르는 듯 괴는 듯 남다른 임을 만나 금화성의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오색실 이음 짧아서 실이 짧아서 임의 옷은 내가 못 짓지만 바다 같은 임금의 은혜를 내가 꼭 갚겠다. 백옥 같은 이내 마음 임 위하여 지켰는데 장안 서울에
무서리가 마구 내려. 자, 무서리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조이가 유배를 가게 된 그 사건, 무오사화를 의미합니다. 무로 시작하니까 연상이 되죠. 일모수죽, 해질녘에 나무에 기대어 취수도 냉박구나. 취수는 파란색 소매라는 건데 그 당시에 여성의 옷에는 파란색 소매가 맞았어요. 그래서 취수는 여성 화자임을 알려주는 소재입니다. 냉박구나. 차갑게 느껴지는 건 쓸쓸하고 외로워서 그렇죠. 자, 유란을 꺾어지고 생각해 보세요. 유란, 난초죠. 왜 하필 난초가 등장하겠어요? 매난국 쪽의 그 난이 맞아요.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거죠. 임계시대를 바라보니까 약수가 가려진데 구름길이 험하구나. 자, 약수 등장합니다. 아직 약수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약수는 아무것도 뜰 수 없는 전설 속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인 거죠. 그럼 이거는 임과 나 사이에 약수가 있다는 건 엄청난 장애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도 있죠. 구름이 너무 험하대요. 그러면 구름도 장애물이죠. 그래서 장애물이 너무 많구나. 이때 장애물은 나와 그 다음에 임금 사이를 가로막는 간신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정적이라고 해요. 정치적인 적을요. 정적이기도 하다. 초수 남간이 고금의 한둘이며 백발황상의 슬픈 일도 많기도 많구나. 자, 초수 남간과 백발황상은 억울하게 유배당한 사람이에요.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거죠.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세상이 왜 병이 들었어요? 간신이 넘쳐나니까요. 그리고 혼돈이 죽은 후에는 이제 조금 잠잠해진 후에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고정의곡에 원망과 울분만 쌓여 있으니 차라리 한눈이 먼 말과 같이 눈 감고 살고 싶대요. 안 보이면 속이라도 편하니까. 자, 눈이 먼 말이 되고 싶구나. 창창막막하여 못 믿을 건 조화로다.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하늘을 원망할까? 당시 유교하던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탓하지. 자,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큰 도적도 성이 놀고, 성이 놀고는 아주 화려하게 놀고, 백이는 굶어 죽었대요. 백이는 중국의 고사죠. 백이와 숙제의 줄임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에도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백이와 숙제는 그 왕위 찬탈이 부정하다고 보고 수양산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고사리를 캐먹고 배를 이제 배골고 죽은 그런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도 굶어 죽으니 상황이 어때요? 마이너스죠. 큰 도적은 누구를 가리켜요? 간신을 가리키죠. 동릉이 높은 건가? 동릉은 도적이 사는 공간이에요. 수양산이 낮은 건가? 수양산은 백이가 고사리 캐먹던 곳이에요. 남하 30편에 의론이 너무 많다. 상황 마이너스죠. 사람이 많거나 의견이 많으면 산으로 가잖아요.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밉다. 고국송추를 꿈에가 만져보고 고국송추는 고향이겠죠.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조상 생각하는 거예요. 구의 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졌네. 애통하죠. 장의 의문에 백주에 흩어지니 구름이 백주에 흩어진대요. 그런데 이게 병을 발생하게 하는 구름이래요. 그러면 이 구름이 굉장히 많으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귀역은 귀신을 말해요. 도깨비와 두억신이가 싫도록 젖은 가에 많다란 뜻이에요. 도깨비 세모 두억신이는 귀신 이름이에요. 백옥은 무슨 일로 18위의 소굴이 되고 18위는 사람이 죽은 시체를 파먹는 팔이에요. 백옥은 그 화자를 얘기하겠죠. 자, 화자가 있는 이런 충신들이 지금 18위의 소굴에 있다는 거죠.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오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 힘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목란과 가을국화가 향기로운 탓인가? 임금님이 목란과 가을국화 향기를 구경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부분은 바로 맨 마지막. 국화 하면은 지조와 절개, 긍정적인 정서라고 외운 사람들이 틀리게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국화 향기가 아름다울수록 임금님은 그 국화 향기에 빠져서 우리를 돌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국화 향기는 여기서 화자에게 굉장히 큰 마이너스예요. 임금이 나를 돌보지 않는 이유가 되니까요.
그래서 국화향기 마이너스. 이걸 꼭 기억하세요.